조선왕 10인의 기묘한 최후와 미스터리. 세종의 맏아들 문종.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이끌었고 화차 개발 등 과학과 군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몸은 언제나 연약했다. 문종 2년 병세는 더 깊어졌다.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불과 2년 3개월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내엄은 생애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로 남았고 서인색이 맥한 인조반동으로 광해 가는 폐임 있고 편도와 밤 등 여러 곳으로 유화시 국권의 꿈과 치명적인 웅사고로 인해 제17층 왕의 의로운 통치가 시험동에 올랐다. 비도세자 아이캄, 아버지의 비들적인 죽음이란 아픔을 잊고 왕위에 오른 점이 관주소. 조선 500년 역사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경복궁의 화려함,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의 막 뒤편에는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이해야 했던 때로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기묘하기까지 한 왕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가 사실은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거대한 미제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왕의 죽음이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아직도 단서가 남아있는 사건 파일이라면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 속 탐정이 되어서 그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 파일에는요, 총 1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모두 권력의 그늘 속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묘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이죠. 과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왕권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흔들리던 시기. 이때부터 이미 왕자를 둘러싼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문종입니다. 이분은 세종대왕의 정말 완벽한 아들이자 후계자였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고작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요. 공식적인 사인은 지병 악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의 죽음으로 12살짜리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절호의 기회였을까요? 바로 야심만만한 숙부 수양대군이었죠. 과연 이 죽음 그냥 자연사였을까요? 문종의 죽음이 불러온 비극은 곧바로 아들 단종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건 의혹의 여지가 거의 없죠.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결국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린 뒤에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17살의 어린 왕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은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정치적 타살 사건이죠. 피로왕자를 차지한 세조의 그늘은 그 아들 때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8대 왕 예종인데요. 이분도 왕이 된 지 1년 남짓 만에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 그가 더 살았다면 아마 당시 권력을 꽉 쥐고 있던 훈구파 대신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딱 죽어주니 훈구파 세상이 된 거죠. 이게 과연 그냥 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걸까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조차 비극적인 최후를 피하지 못했던 시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왕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 최악의 폭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바로 연산군입니다. 결국 그의 폭정은 쿠데타, 즉 중종 반정으로 막을 내리고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31살 나이로 죽습니다.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정을 일으킨 세력 입장에서 살아있는 연산군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 아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연산군이 조용히 병으로 죽게 그냥 뒀을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연산군과는 좀 다릅니다. 광해군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외교도 잘했던 왕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폐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왕위에서 끌어내리죠. 무려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건 뭐랄까 능력이 있어도 왕좌를 지킬 수 없었던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된 셈이죠. 참 쓸쓸한 정치적 종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건이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해집니다. 조선의 정치 싸움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기. 이제는 독약과 음모가 왕을 노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효정, 이분은 평생의 꿈이 북벌이었어요. 청나라를 치겠다. 이걸 준비하던 왕이었는데 어느 날 종기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돌아가십니다. 실록에는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나와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바로 동기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북벌을 결사반대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없지만 궁궐 안에 암암리에 떠돌던 아주 섬뜩한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왕은 아우가 올린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살설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고발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정치판은 두 세력으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경종편인 소론, 그리고 그의 동생, 즉 훗날의 영조편인 노론. 이 구도를 보세요. 피해자는 경종, 유력한 용의자는 동생과 노론 세력이죠. 왜냐? 경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쪽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정조의 죽음은 정말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 위대한 개혁군주가 49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둘째, 그의 핵심 정적이 그의 의료팀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셋째, 그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개혁이 올스톱돼요. 그리고 넷째, 곧바로 부패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죠. 이러니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 자체를 암살한 거대한 음모라는 의심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조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시기 왕들의 죽음은요, 안으로는 썩고 밖으로는 위협받던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남자, 철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권력을 쥔 세도 가문이 내세운 허수아비였죠. 아무 힘도 없이 살다가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더 비극적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던 고종. 1919년 일본의 감시 아래 덕수궁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일본이 발표한 공식 사인은 뇌일혈. 하지만 당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독살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1월 21일 고종이 급서하고 독살설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3월 1일 고종의 장례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터져나오죠.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민족의 분노에 불을 붙여서 거대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명의 왕, 10개의 사건 파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죽음들 속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패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왕조를 관통하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죽음들을 마치 부검하듯이 분류해보면요, 조선 왕조를 갉아먹었던 병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왕위계승 다툼이라는 불안한 심장 문제, 중기에는 당파 싸움이라는 치명적인 암, 그리고 말기에는 세도 정치와 외세라는 복합적인 합병증까지. 결국 이 왕들의 비극적인 최후는 왕조 전체의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죽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사체를 바꿔버린 거대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왕 한 명이 쓰러질 때마다 개혁이 멈췄고 역사의 방향이 틀어졌고 결국 나라 전체가 쇠락의 길고 접어들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10명의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왕좌의 그늘 아래에서 역사는 과연 잉크로 쓰이는 걸까요? 아니면 피로 쓰이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